어떤 주제로 이번 주는 이야기를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부부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집을 나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여자들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남자가 말을 듣지 않고 탁 나가버릴 때거든요.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여자들의 심리는 어떠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도 설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사과를 받아야 여자는 마음이 풀리거든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좀 자기가 잘못한 문제가 있으면 말없이 좀 유야무야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딱 문제를 짚어놓고 전후는 이렇고 뭐 지금은 이렇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라 그러고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라고 막 이러는 걸 못 견뎌해요. 그리고 바람을 피거나 외도한 배우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상대 배우자한테 그게 들통났을 때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왜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냐면 부끄러워서. 방귀 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야. 그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냄새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냄새 난다는 사실도 창피한데 그걸 누군가 얘기한다는 건 더 창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인 게 바람을 펴서 걸리고 나면 바람 핀 것도 창피한데 너 바람 폈지? 너 뭐 어차피 왜 바람 폈어?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 순간 상대방이 싫고 좋고의 내용이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을 막 멋대로 뱉어요. 난 사실은 뭐 네가 싫었고 그러니까 왜 그런 말들을 뭐 애들 때문에 사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그냥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부끄럽잖아요. 나쁜 짓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다 보면은 여자는 끝까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남자는 그냥 덮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가 보통 짐을 싸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잘못하면요. 여자 아내분이 바람을 피면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장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데 그냥 올 100% 적반하장해요. 방귀 껴서 화내는 거야. 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나한테 뱉은 말들이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화가 나기보다는 야,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미안하면 저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화는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집을 나가버리고 나면 그땐 더 화가 나요. 왜냐면은 얘기조차 할 수 없거든요. 내 심정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여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내 이야기를, 내 심정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 여자들이 내 심정을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기분이 어떤지를 얘기해서 사실은 사과받고 내가 따로 만난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널 사랑해. 널 사랑했는데 내가 잠깐 실수했어. 그냥 그 순간 미쳤었나 봐. 늘 비슷하게 이런 말들을 하시지만 이 뻔한 얘기가 사실은 여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도 왜 계속해서 또 먹고 그러냐. 얘기 한번 했고 사과 한번 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남자들의 보통 답변인데요. 여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예를 드는데 슈퍼마켓 주인이 누군가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그걸 잡고 나면 그 훔쳤던 아이는
그 슈퍼마켓 주인이 용서를 해주고 그냥 집으로 보내줬어도 나중에 그 슈퍼를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 슈퍼를 지나서 이렇게 동그랗게 더 먼 길 돌아서 집에 가거나 그 슈퍼는 다시 안 가요. 왜? 부끄러우니까요. 내가 도둑질 했잖아요. 저 사람이 날 나쁘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또 미안한 거죠. 저 집에서 도둑질 했다는 게 그 심정이랑 똑같아요. 근데 슈퍼 주인은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아이를 놓아주긴 했지만 그 아이가 또 왔을 때 그 아이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왔어요. 한번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집에서 고마워서 물건을 산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물건을 사러 온 건데 주인은 그 아이에 대한 의심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아내분도 그냥 의심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힘들더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문자로 말하기 힘들면 문자로라도 내가 사실은 사랑하는 건 너고 내가 그게 참 실수였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다오라는 얘기를 그 아내분이 화가 풀리고 그 의심을 거둘 때까지 노력을 해주는 게 사실은 유책 배우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책이라는 건 잘못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잘못을 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그 대가가 내가 사과를 한 달 정도, 2달 정도 해서 용서를 받는 거라면 조금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과정을 못 버티고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에 화가 나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아내 탓으로 돌린 다음에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신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별거는 이혼으로 가는 돌담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별거를 극복하고 잘 살아가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별거를 하기보다는 같이 부딪혀서 함께 해결하고 상담받고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가정에는 훨씬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아빠가 그렇게 나가버리면 아이들이 아빠가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태면 몰라서 아이들은 답답하고요. 아니면 엄마 아빠랑 싸워서 나갔다는 걸 알게 되면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봐 불안감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커서 성장을 해서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 같은 그런 증상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홀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물론 혼자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잘해서 부모인 우리가 죽더라도 아이들이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참 잘 살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가정이나 결혼 생활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가지게 되면 결국은 뭐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아빠처럼 안 살아, 뭐 이렇게 돼서 그 부모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삶도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그렇다 치고 남편이 집을 나갔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일단 당장 들어오라 그런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만약에 방을 구했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지내거나 뭐 여관방을 얻었거나 자기가 그 지낼 거처를 마련을 했다면 쉽게 들어올 마음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들어와라, 왜 안 들어오냐, 나가 있으니까 힘들다, 뭐 이렇게 싸우기보다는요, 우선 그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그 상태로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냥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고 그냥 되도록이면 너무 자주 연락을 하기보다는 간간히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 도대체 뭐야? 네가 바람 펴놓고 네가 나가 있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싸우기보다는 정말 남편이 들어오고 가정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면 남편에게 그저 가끔씩 아이들 얘기를 하거나 만약에 아이들이 없다면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 사람하고의 그냥 예전에 아무 일도 없던 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감정도 가라앉고 저쪽 사람도 좀 아내가 화가 가라앉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안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실마리가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동안에 힘드실 땐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마음이 편할지에 대한 답변을 정성스럽게 드리니까요. 그런 힘겨운 때 있으면, 그리고 가정을 꼭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저한테 메일 주세요. 남편이 집을 나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든지, 아니면 혼자 좀 지내고 싶어서 라고 나가는 남편 말고, 그렇게 나갔는데 알고 보면 여자가 있거나, 아니면 바람을 난 상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나가서 그 여자랑 살 거야, 그러니까 이혼해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결정은 뭐냐면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보통 그런 상태가 오면은 멘붕 온다 그러잖아요. 멘탈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을지 옳지 않을지도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 순간에 만약에 이혼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고요.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도 나중에 가서는 너무 지난 후에 너무 오래됐다라고 후회가 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은 뭐냐면요, 이혼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순간 그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신다면 내가 뒤에 가서 그 이혼을 잘못했다라고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유 없이 이혼을 당했다라는 억울함에 평생을 묻혀 사실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 면에 방지하기 위해 이 방송을 하는데요. 만약에 남편이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이혼 소송도 해오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걸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시하시는 거예요. 너무 분하니까 무슨 상간녀 소송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상간녀 소송은 조금 천천히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요. 증거를 조금 더 모은 다음에 해도 되고, 정말 이혼이 되게 되면 그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걸 서두르시거나 내 분노를 풀고자, 내 화를 풀고자 행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조금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일단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일단 무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의사는 분명히 하세요.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나는 이혼당할 이유가 없다 라고 명확히 하시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뭐 난리를 피우던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세 번째, 뭐 화내거나 남편한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 순간 그 남자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감정이 아깝죠, 솔직히. 자기의 어떤 그 확고한 생각이나 뭐 이게 뭐 자기는 결정했다 이러지만 그들의 결정은 그 순간 미쳐있는 상태에서 한 선택이기 때문에 옳지 않을 확률이 거의 80% 이상, 90% 이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10%는 옳은 결정일 수도 있겠죠. 뭐 순금도 99.9인데 100%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90% 이상의 남자들이 40대, 50대 중년의 위기를 겪게 되고, 자신이 남자로서의 어떤 매력을 잃어가고 남성성을 잃어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중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 위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성이 자기를 좋아해 준다라고 믿는 마음만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 불길이 꺼지기 전에 한번
많이 불타오르다가 꺼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자기가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잠깐 생기는 거죠. 정말 그거는 순식간의 감정이고 순간의 감정이고 순간에 사라지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도 마시고요. 남편이 그냥 잠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일단 어떻게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일단 쟤를 무시하자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도 속상하거나 화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셔야 되고, 근데 아이가 없고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면 깨끗하게 헤어지시고 좋은 사람 만나시는 거 저는 권하고 싶고요. 아이가 있어서 뭐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은 싫어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덕분에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견을 확실히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이혼 조건을 내건다. 이혼을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는 합의 이혼을 하지 마시고요. 합의 이혼을 했을 땐 그걸 지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이혼을 하셔서 그 조건에 대한 명시를 재판장, 판사 앞에서 명확히 하시는 게 좋아요. 조정 이혼의 장점은 그게 법적으로 강제성을 띈다는 것이고요. 판사님 앞에서, 판사 앞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안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이혼을 하시는데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혼 후를 생각하실 때는 조금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도 그쪽에서 정말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 이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은 거의 조정 이혼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정 이혼을 하면 본인들끼리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내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판사 앞에서 그 공증받는 것처럼 강제성을 띠는 어떤 협약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약속해준 조건을 지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정이혼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정말 이혼을 당하고 싶지는 않고 억울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사시겠다 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남편한테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인데 그 한 번인 인생을 약속이나 책임을 명확히 지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을 흔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은 아름답죠. 아름답기 때문에 추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뭔가 이면이 항상 있잖아요. 선함은 악이 있듯이 아름다움에는 추악함이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랑이 그렇게 내 인생에 많은 걸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날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갑자기 변해서 날 그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정말 미워하다가 다시 정말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왜 좋은 감정이 있다가 나쁜 감정으로 옮겨간 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저 사람이 지금은 날 싫어하지만 다시 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건데 날 갑자기 싫어하게 돼서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상하죠. 많이 가슴 아파요. 하지만 물론 자신의 책임은 다 해야죠.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책임,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를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책임을 모든 걸 회피하겠다. 그건 핑계고 자기만 잘 살겠다.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을 남편 하나 때문에 갑자기 날 싫어한다고 하는 남편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는 내가 존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존재한다는 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중심을 잡아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아빠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으시고요. 하나뿐인 내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